팔만한 매도벽. 비트코인은 지금 77,000달러대에서 버티고 있지만 바로 위 8만 달러 부근에는 매도벽과 차익 실현 물량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가격은 강하게 올라왔는데 위로 갈수록 팔려는 힘도 같이 커지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무작정 추격하면 단기 고점에 물릴 수 있고 반대로 겁먹고 전부 줄이면 ETF 자금이 이어질 때 다음 상승 구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계좌가 비트코인 중심인지 알트코인까지 넓혀져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비트코인을 지금 유지할지 일부 줄일지 아니면 8만 달러 돌파와 77,000달러 지지를 확인하고 분할로 접근할지 기준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주간 20%대 급등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아직 상승 구조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현물 ETF 유입과 200일선 회복이 하단을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일선은 쉽게 말해 긴 흐름에서 시장이 아직 상승 쪽에 있는지 하락 쪽에 있는지 보는 평균 가격선입니다. 이 선을 회복했다는 건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다만 8만 달러 부근은 다릅니다. 이 구간은 이전부터 매물이 쌓인 자리이고 급등 후 수익을 확정하려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은 두 개입니다. 아래로는 77,000달러 지지, 위로는 8만 달러 돌파입니다. 8만 달러에 가까워질 때 매도벽이 실제 체결되며 가격을 누르는지 아니면 매도 주문이 철회되며 위로 열리는지가 단기 방향을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번 반등의 성격입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이 79,455달러까지 올랐다가 8만 달러 매도벽을 넘지 못하고 되밀렸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최신 판단에서는 그 흐름이 유지되지만 단순한 안도 랠리보다 조금 더 구조적인 자금 유입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히 숏스퀴즈, 즉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되사는 흐름만은 아닙니다. 현물 ETF 자금 유입, 달러 약세, 미국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에 따른 장기금리 안정 기대가 함께 만든 반등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억지로 끌어올린 가격만은 아니지만 계속 올라가려면 새 돈이 계속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후속 ETF 순유입과 현물 매수세가 핵심입니다. ETF 유입이 유지되면 8만 달러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유입이 둔화되면 급등 이후 차익 실현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77,000달러 지지와 8만 달러 매도벽, 그리고 ETF 자금의 성격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돈이 비트코인에만 머무는지 아니면 알트코인으로 넓어지는지입니다. 이 흐름이 진짜 순환장인지 아니면 짧은 반등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자금은 일부 알트코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주간 50% 안팎 급등했고 리포트에서는 약 20억 달러 규모 숏 청산 효과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숏 청산은 하락 베팅이 강제로 정리되면서 가격이 튀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청산이 끝난 뒤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현물 수요가 붙지 않으면 상승 지속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나 하이퍼리퀴드, 지키시처럼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은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되는지, 실제 현물 매수가 따라붙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도미넌스는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지금은 59%대라서 아직 본격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이 채널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아무 알트코인이나 오르는 장이 아니라 비트코인 반등 이후 일부 종목으로 돈이 옮겨붙는 순환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따라 사는 속도보다 선별하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단기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기관 자금 유입, 온체인 수익 증가, 실물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인공지능 응용 인프라 서사가 함께 붙고 있습니다. 온체인 수익은 쉽게 말해 네트워크가 실제로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활동성을 보는 지표입니다. 가격만 오르고 사용이 없으면 위험하지만 사용이 늘면 중기 수요를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더리움의 핵심 가격대는 2,440달러에서 2,510달러 저항대 제한착입니다. 최근 참고 데이터에서도 이더리움은 2,442달러 부근까지 올라와 이 구간을 다시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깊어진다면 2,070달러에서 2,210달러 구간 반응이 상승 구조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솔라나는 단기 가격보다 실물자산과 토큰화 주식 예치금 확대가 더 의미 있습니다.
다만 민코인 거래가 늘어나는 것과 실물자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같은 질의 수요가 아닙니다. 하나는 빠른 투기성 거래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금융인프라로 쓰일 가능성을 보는 흐름입니다. 이제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단기 리스크는 과열입니다. 리포트에서는 탐욕 공포 지수가 극단적 탐욕 구간이고 비트코인 상대 강도 지수도 과열 신호가 언급됐다고 했습니다. 참고 데이터상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66, 탐욕 단계입니다. 극단적 공포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꽤 낙관적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ETF 유입이 둔화되면 매수 공백 속에서 차익 실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입니다. 최근 거시 변수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확장됐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와 달러 약세는 위험 자산에 우호적이었지만 일본 국채금리 급등과 9월 17일에서 18일 일본은행 회의 전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엔화가 빠르게 강세로 돌아서면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위험 자산을 팔아야 하는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가설이지만 2024년 8월에 도 비슷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리포트 이후 속보는 원문 판단을 보완합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78,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는 77,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윈터뮤트 지갑이 비트코인 1279.99개, 약 9,868만 달러어치를 바이낸스로 보냈다는 속보도 있었습니다. 거래소 입금은 반드시 매도라는 뜻은 아니지만 매도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는 봐야 합니다. 알트코인 쪽에서는 미국 현물 크립토 ETF 자금이 리플, 솔라나, 체인링크 등으로 8,816만 달러 유입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알트코인 선별 장세라는 오늘 리포트의 판단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비트코인은 77,000달러를 지키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단기 상승 추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8만 달러 돌파는 종가와 거래량, ETF 유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중에 잠깐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알트코인은 급등률보다 거래대금 지속과 현물 매수 여부를 봐야 합니다. 특히 리플처럼 청산 효과가 컸던 종목은 청산 이후에도 돈이 남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이더리움은 2,440달러에서 2,510달러 제한착 여부, 깊은 조정 시 2,070달러에서 2,210달러 지지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포에 전부 던질 자리도 아니고 흥분해서 전부 따라 살 자리도 아닙니다. 이미 오른 종목은 비중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은 가격 확인과 자금 흐름 확인 뒤 분할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장을 계속 확인해주세요.